스냅앤 스포츠 장동입니다. 시즌은 막바지로 달려가는데 잔디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매해 잔디에 대한 이슈가 반복해서 나오지만 딱히 해결책을 내놓는 곳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자, 1990년대 우리나라 축구장 잔디는 대다수 난지형 잔디인 한국 잔디였습니다. 아마 80년대생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겨울에 축구 경기가 있으면 잔디가 누렇게 변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는 늦가을이나 초가을쯤 무렵에는 경기장에 수성 녹색 페인트를 뿌려서 색을 푸르러 보이게 하는 방법을 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억세고 거친 한국형 잔디로는 빠른 볼 스피드를 이용한 축구를 할 수 없고 세계적인 경기장에는 대다수 한지형 잔디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를 따라 월드컵 경기장에 모두 켄터키 블루그래스로 잔디를 심었습니다. 국내에 단 2개 뿌리던 축구 전용 구장이 이때를 기점으로 많이 건설되기도 했던 시점입니다. 자, 서울 월드컵 경기장, 수원 월드컵 경기장, 대전 월드컵 경기장, 전주 월드컵 경기장, 울산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총 6개의 전용구장이 생기면서 축구 전용구장이 보여주는 경기 시야에 대한 인식도 생긴 시대입니다. 한지형 잔디는 잔디 질이 유연하고 잘 미끄러지는 특성을 가진 것이 축구의 경기 스피드에도 도움이 되는 데다가 축구 인프라를 위해서라도 양잔디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으로 보였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2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 잔디와 축구의 관계. 재작년 시즌 기성용 선수가 인천의 홈 경기장인 숭이 축구 전용구장의 상태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잔디가 깊이 뿌리 박지 못해서 선수들이 달리기 위해 땅을 차거나 멈출 때 잔디가 파이는 것이 빈번했고, 이렇게 생긴 변수 때문에 공이 부드럽게 굴러가지 못하고 통통 튀어서 굴러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죠. 프로 선수 레벨쯤 되면 강한 발밑 패스를 할 때 잔디를 베듯 미끄러져 가는 게 표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잔디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보니 공이 튀게 되고 공이 안정적으로 오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제2 동작을 이어서 나가기보다는 안정적인 컨트롤이 우선시 되게 되고 결국 플레이의 템포가 죽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엔 잔디가 고르지 못한 상태라는 것은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이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없고 짧은 패스보다는 긴 롱패스를 많이 구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집니다. 맞습니다. 잔디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 축구 플레이의 패턴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강조해도 아쉽지 않은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축구는 땅을 강하게 딛고 밀어내는 동작이 빈번합니다. 킥이나 슛을 할 때 땅이 버텨줘야 힘을 실어서 공을 보낼 수가 있고, 공간을 향해 갑자기 뛰어나갈 때 땅이 버텨줘야 땅을 박차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축구화에 뽕이 있는데 왜 넘어져?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잔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잔디의 뿌리가 서로 얽혀 버텨주지 못하니까 땅이 파인다거나 잔디가 날아가는 현상을 보이는 거죠. 문제는 이런 동작을 할 때 우리 몸이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가득하게 팽팽해지거나 혹은 눌러진 스프링처럼 응축된 상태의 힘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시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버텨주지 못하면 이 힘이 갑자기 다른 데로 분산되면서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고 이기지 못한 동작이 나오면서 부상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잔디가 좋지 못한 게 축구에 정말 중요한 것이 경기력 측면도 있지만 선수 생명을 언제든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망가지나 앞서 언급된 숭이구장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앓고 있는 구장 중에 하나로 거론되면서 여러 이유가 돌았습니다. 잔디가 잘 생육되기 위해서는 일조량과 공기의 순환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돼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축구 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시간을 정해 사용하고 그 이후의 시간은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잔디를 쉬게 두면서 열도시키고 눌려버린 잔디도 일일이 세워져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축구에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먼저 구장에 축구 말고도 유치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4만에서 6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공간적으로 운동장 중심적으로 배치된 시야로 설계된 축구 전용 구장은 행사를 유치하기에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실제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 열리기도 했었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각종 공연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잼버리 사태 당시 공연이 열리게 되면서 수습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사용 빈도에 따른 후처리 문제입니다. 구장이 사용되는 만큼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잔디가 타들어가는 여름철과 잔디가 썩을 수 있는 장마철과 잔디가 얼어가는 겨울철에 따라 대응되어야 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름철에는 강풍기를 동원해서 잔디에 열을 식힌다던가 장마가 올 것을 대비해서 잔디의 흙을 보수하여 배수가 잘 되게 만든다던가 겨울철에는 인공채광기를 써서 부족한 일조량과 열을 대체하는 관리가 필요하죠. 이 모든 것을 축구에 맞출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월드컵 때 건설된 축구 경기장은 대다수가 경기가 없을 때 쇼핑몰이나 영화관 등으로 사람들을 유치하지 않으면 적자가 날 적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에 대한 예산을 위해서라도 행사 대관은 마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관리 주체가 구단이 아닌 각 지역 시설관리공단의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구조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구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예 생소한 방법은 아닙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지금 웨스트햄이 사용하는 런던 스타디움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축구장이라는 것이 구단의 소유가 되면 그에 따른 세금 지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구단 측이 임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차라리 보수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죠. 물론 포항이나 전남처럼 기업에서 직접 지어서 지역의 체육시설을 인정받고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철소 안에 지어 기부채납 형식으로 무기한 임대를 받고 있어서 관리가 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잔디가 죽는 이유 중 또 하나는 훈련장의 유무입니다. 광주FC가 현재 사용 중인 축구 전용 구장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홈구장의 역할과 클럽하우스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구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 선수들은 매일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 역시 2020년 이전까지 그런 상황이었고 성남도 2021년까지 겪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국가대표팀의 홈구장으로 자주 사용되는 구장인데도 불구하고 잔디 상태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2022년 그라운드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했습니다. 일반적인 한지형 잔디에 5%의 인조 잔디를 같이 혼합시켜 결합력도 높이고 마모성도 우수한 잔디로 바꾼 거죠. 하지만 잼버리 사태 이후 엄청나게 잔디가 망가졌고 보수를 하긴 했지만 2024년 잦은 행사 대관으로 인해서 잔디 상태가 전혀 회복될 틈 없이 망가졌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잠실 주경기장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2032년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진 탓도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 측이 2025년부터 행사대관에는 그라운드를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다소 늦은 결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되면서 내구성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었고 실제 경기 때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기본은 생잔디였기 때문에 무대 설치와 관객의 입장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은 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서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울산과 광주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를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치를 수 없는 상태라는 AFC의 권고로 홈구장을 각각 울산 종합운동장과 용인 미르 스타디움으로 옮길 정도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리그 측도 구단의 노력을 기울이게끔 당근을 지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잔디가 잘 관리되어 있는 구장을 그린 스타디움이라는 상을 수여하면서 관리를 유도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두 팀이 K리그 1에서 강원FC와 K리그 2에서 천안시티가 잔디의 질을 인정받았습니다. 강원FC는 시민구단인데다가 예산이 넉넉지 않은 것을 전문적인 인력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강릉 종합운동장의 잔디만을 관리하는 주무관이 현재 15년째 잔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만큼은 아니지만 공연과 행사를 유치하는 운동장입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최국헌 주무관은 사용 후 잔디를 띄워서 배수가 잘 되게끔 관심을 갖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천안도시공사 문화체육부 최규영 반장은 밀도율이 높아야 훼손이 되어도 경기를 뛰기도 앞으로 복구를 하기에도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잔디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유지를 오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축구인들 가운데 많이들 거론하는 골프장 잔디에 대해서도 저희가 스냅앤프톡에서 다룰 때 조언을 해준 최영길 프로에 의하면 골프장 잔디 역시도 일부 메이저 투어만 열리는 곳이 잔디가 좋고 그 이하는 사실 천차만별이라 골프장의 잔디가 좋다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축구장에 참고가 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골프장 잔디의 경우 품종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특히 축구의 경우도 우리나라가 기후가 점차 아열대 기후로 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축구장 잔디에 대한 연구도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인조 잔디.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대안이라고 될 수가 없겠죠. 아무튼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조 잔디에서 프로 경기가 잘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 선수가 인조 잔디에서 뛰게 되면 적응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9년 월드컵 예선에서 북한과의 원정 경기가 인조잔디에서 펼쳐질 때 선수들은 인조잔디에 대한 준비를 하고 떠났습니다. 싱가포르 리그 팀들은 인조잔디를 사용하고 있고 캐나다 같이 추운 나라에서는 인조잔디 구장이 많이 퍼져 있으며 2015 여자 월드컵이 캐나다에서 열렸을 때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남자 성인의 경우 국가대표팀의 출전 대회가 인조잔디에서 펼쳐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아직은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에서 공을 튀는 정도나 땅을 받는 질감 같은 것, 그리고 강하게 짚거나 강하게 찰 때의 차이가 아직도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조잔디는 직물 카페트 느낌이고 천연잔디는 그야말로 흙을 밟는 명확한 느낌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축구를 즐기는 분들이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하면서 발목이나 무릎에 피로를 호소하는 것도 관리가 안 되는 인조잔디의 탓도 있겠지만 땅이 밀리면서 나눠질 힘이 온전히 관절에 실리는 탓도 있습니다. 물론 인조잔디의 기술력도 많이 올라와 있고 야구의 경우 질 좋은 인조잔디를 통한 경기장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공이 땅에 구르고 공을 땅에서 다뤄야 하는 축구는 아직도 좀 보수적인 면이 있기는 합니다. 자, 결론. 오랜만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잔디는 축구에 있어서 가장 필수인 요소입니다. 운동장이 없으면 굴릴 공이 무슨 의미겠어요. 하지만 잔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축구부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디가 좋아야 선수들이 다음 플레이를 생각하며 플레이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경기의 속도가 빨라지며 박진감이 있는 경기가 가능해집니다. 날씨 탓과 예산 탓을 하기에는 강원FC나 천안CTFC 모두 시민구단입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관심과 장기적인 계획이었죠. 축구에 있어서 잔디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 축구작가 장동이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축구장 구장이 3군데가 있거든? 인천, 그치. 형 인천 살았으니까. 문학구장도 있고. 자, 문학이 있죠. 그 다음에 서구 쪽에 하나 또 그 아시아 경기에 했던, 아시안 게임 했던 경기.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이 있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축구 지금 그러니까 숭이 경기장. 이게 형 어렸을 때 숭이 운동장이었을 거야. 숭이 종합운동장. 이 3군데를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숭이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이 문천 이 두 구장은 종합 경기장이야. 문학도 종합인가? 문학도 종합 경기장이야. 이 두 경기장은 종합 경기장인데 종합 경기장의 특징이 육상 트랙이잖아. 이게 경기 시야가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축구 전용구장 있잖아. 그래서 전용구장을 좀 필요해서 만든 게 숭이구장이고, 숭이구장이 어느 정도로 피치라고 그래도 운동장? 그라운드랑 가깝냐면 벤치가 이 피치 옆에 있잖아. 그게 아니라 벤치가 관중석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정도로 가까운 구장이라. 강원 같은 경우 있잖아. 강원이 춘천이랑 강릉 이 홈구장이 2개야. 그래서 여기를 번갈아 가면서 써. 근데 대다수는 원래 이제 홈구장의 개념이 있긴 하지. 이제 광원은 약간 광역구단을 표방했고. 근데 대다수는 이제 홈구장을 쓰긴 하는데, 인천 얘기를 해서 하는 얘기인데, 인천은 잔디 이 토양을 한번 바꿔야 돼. 우리나라 경기장이 어떻게 이제 빨리 지어야 되잖아. 근데 빨리 짓는 방법이 이거래. 그러니까 땅이 있잖아. 경기장이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 좌석이 이 아래로 있고, 이 위로 좌석을 조금 올리고, 여기다 지붕을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경기장을 만들어. 왜냐면, 땅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만들면 벌써 여기까지는 그만 만드는 거고, 이제 여기 조금 만들고 지붕 가면 공사 금방 끝나잖아. 그러면 여기 있으면 빚을 받을 게 요만큼을 못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 탓도 있고, 잔디가 주기적으로 열이 식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열이 식기도 힘든 거지. 그 열이 식기 힘들면 잔디가 뿌리가 짧아지면 커지게 되고, 흙의 밀도가 벌어지게 되고, 벌어지면 이제 잔디가 패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 이게 대다수 구장이 갖고 있는 형태라고 나는 봐. 왜냐면 수원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 많이 가봤으니까, 수원 월드컵 경기장도 들어가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시스템이야. 그리고 제주도 가봤는데 제주도 아래로 내려가는 시스템. 숭이 말할 것도 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시스템.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기후.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 여름은 아프리카보다 뜨겁고 겨울은 러시아보다 춥고 장마는 지금 동남아보다 더우잖아. 비가. 날씨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핵심은 그건 거야. 만약에 지금 전체 K리그 팀들이 다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들이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가 안 되는 게 맞아. 근데 두 팀이 이미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운동장 주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플랜 같은 거 있잖아. 경기장 대관, 뭐 문화공간, 콘서트. 대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대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유럽 구단들도 대관해. 그 토트넘 있지. 토트넘에서 미식축구해. 그리고 뭐 어떤 예전에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장 안에서 다른 거 뭐 무슨 콘서트 같은 거 다 해. 다른 나라라고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거지. 하되 그 근거가 분명하게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거지.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장이 이렇게 지금 신식 구장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미식 축구를 하잖아. 그러면 지금 이 선수들이 경기를 뛰어야 되는 잔디가 이렇게 갈라져. 내려가. 다른 구장 경기장에 올라와. 거기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경기를 해. 요새는 다 이제 그런 시스템을 채택해서 잔디를 꾸준히 관리를 하고 꾸준히 그 상태에서 이제 체크할 수 있게끔. 왜냐면 잔디가 쪼개져서 잔디 단면이 보이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디 단면을 딱히 볼 수가 없고 그 잔디에 대한 상태를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해. 나는 그건 인정해. 나도 천연잔디를 써봤던 입장에서 4계절 있잖아. 4계절 내내 운동장 상태가 좋을 순 없어. 그거는 유럽이라고 안 그런 거 아니고 다 똑같은 건데 지금은 뭐냐면 시즌의 70%가 지금 잔디가 망가진 상태에서 경기를 하잖아. 이 부분은 문제라는 건데 두 팀은 해냈잖아. 강원이랑 천안. 돈 많은 팀이다? 아니야. 잔디 관리를 했잖아. 그러니까 관심이 중요하고 구단과 지자체가 얼마나 협력하냐. 시설관리공단이면 지자체잖아. 시설관리공단과 구단이 얼마나 교감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역설적으로 그 현안질의에서 이임생 이사가 쓸데없는 말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필요한 말은 맞았던 게 잔디 인프라도 우리가 지금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제 선수들이 이런 시대인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